lost my best friend to 23. She left her body in Harvard above me. I saw no shadow, I looked around, searched every building and home that I found. I saw no shadow, but felt a glow. 안녕하세요. CTMT입니다. 계속 선생님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소서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뽑아보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면서 자소서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내신도 합격하냐? 뭐 그럴 수도 있다. 대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낮은 경쟁률, 지원자들의 낮은 서류 평가, 그리고 본인의 높은 서류 점수,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에 막상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에는 개요를 좀 작성하도록 지도를 하셔가지고 개요를 받아낸 후에 이것저것 작성하도록 지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소서는 몇 번부터 쓰는 것이 좋냐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요. 개요를 작성시키고 4번 문항 작성시킨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을 이제 우리가 내용을 골라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만약에 이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적다라고 한다면 수행평가나 과세특위나 독서활동 이런 데서 골라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했었죠. 이게 개요 작성하는 폼이었고요. 이 폼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활용하시면 더 깨끗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 질문인데요. 지원하는 대학마다 자소서를 다르게 제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거에 의하면 4번부터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4번 문항이 다르면 나머지 1, 3번 문항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4번 문항이 다르다는 거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보는 학교일 수도 있고 융합 과정을 많이 보는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데 당연히 그게 다르다면 앞의 내용도 달라져야죠. 전공 적합성을 중요시하는 학교인데 융합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은 그렇게 예쁜 자소서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융합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야 하는데 한쪽 과목을 이렇게 쭉 한 거를 적는다면 그거 역시 그 학교의 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 문항이 같고 평가 기준이 비슷하다면 뭐 같이 써도 상관은 없지만 살짝살짝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같이 쓰죠. 1, 2, 3번을 공통으로 쓰고 4번만 갈아 끼우죠. 이게 되게 위험한 게 4번이 없는 학교는 그럼 4번이 없는 채로 그냥 내버려요. 그렇게 되면 1, 2, 3번 안에 이제 그걸 다 적으셔야 되거든요. 지원 동기라든지 학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포부에 대한 내용들을 1, 2, 3번 안에 좀 녹여낼 필요가 있는데 4번이 없는 학교들은 그걸 녹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 2, 3번을 그냥 공통으로 써서 아싸 4번 없다 하고 그 대학에 내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르게 적는다고 생각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대학 라인 잡는 법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뭐 컨텐츠 만들 기회가 있으면 만들겠지만 지금부터 자소서를 좀 목적이 있는 대학들, 1지망이나 2지망 이런 대학들은 미리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막상 수시 6장을 쓸 때 마지막 경쟁률에 따라서 5지망이나 6지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자소서를 조금씩 다르게 쓰는데 그거는 지금 다르게 써놓는 게 아니고 원서를 쓰고 자소서를 낼 때까지 2, 3일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미리 적어내야 될 학교들이 몇 개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어야 될 학교들이 몇 개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1지망, 2지망 자소서를 좀 미리미리 개요를 짜두고 적는다고 생각하시고 일찍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좀 분류를 해봤어요. 융합 관련 내용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가 7개 정도 됩니다. 한양대는 자소서가 없죠. 그래서 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융합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니까 일단 적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인성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가 서울여대, 광운대. 이 두 개가 좀 대표적인 학교예요. 서울여대가 발음관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자체도 인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학교고요. 광운대학교도 평가 기준에서 인성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좀 특이한 학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은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이과 개념이고 수학 베이스냐 물리 베이스냐 뭐 생물 베이스냐 이 정도로 가는 건데 전공 적합성이라고 했을 때 딱히 뭐 엄청 전공 적합성에 맞춰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아요. 전공에 딱 맞춰 쓸 수 있는 학교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활동 중심으로 접근할 거냐, 학문 중심으로 접근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갈라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학문 중심이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쪽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활동 중심은 그 천안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학문 중심보다는 완벽하게 활동 중심형으로 좀 뽑는 학교예요. 팀플레이 많이 하고 실사구시 형태. 그러니까 뭐 공부한 거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창작물을 냈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 학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데 서울권에서는 많이 안 쓰긴 하죠. 저는 지금 충남권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충남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긴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서울여대 광운대를 여학생이라면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럼 같은 자소서를 제출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여대 4번이 없어요. 네, 광운대는 4번이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같이 제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여대 거를 바꿔야죠. 네, 안에다가 인성적인 요소에다가 뭐 또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이나 이런 걸 또 적어내야죠. 네, 1, 2, 3번을 그냥 대충 쓴다고 똑같이 써서 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오늘 하고 싶은 예시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큰 박스에 있는 이 학교들 중에 이 두 학교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같은 자소서를 쓰면 되는 거냐? 어, 봅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싫단데요. 네, 안 된다 된다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건 뭐 좋다 싫다의 개념이겠죠. 저는 싫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성균관대 보시죠. 성균관대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 보면 서류평가 우선순위 영역이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전공 적합성, 활동 다양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6가지를 평가하는 거죠. 서강대 저번 영상에서 보셨을 땐 융합에 대한 얘기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성균관대는 그게 없어요. 성균관대는 융합적인 부분을 본다기보다는 서류평가 우선순위 영역에서 이제 보면은 전공적 합성보다 그냥 입학 후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과목 싫은 것도 다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학업 수월성이라는 게 뭘 들어도 다 따라올 수 있냐 이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뭐 싫은 것도 잘 할 수 있냐, 뭐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공대에게 인문학의 영역을 중요시 여기고 상경계에게 이공계 영역을 중요시 여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면은 경제학과도 결국에는 선형대 수학도 들어야 되고 미분방정식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공계적인 마인드를 보겠다는 얘기고 공대도 마찬가지죠. 인문학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냥 나 몰라 자버릴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을 별로 뽑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융합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융합적인 부분을 평가에 넣겠다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그 기준을 내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뽑힌 이제 뭐 스펙트럼을 보면요. 내신 쪽에 훨씬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게 느껴져요. 서강대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낮은 내신이 뭐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주전공, 복수전공이 동일 계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미 평가 기준에 있죠. 그러니까 서강대학교는 완전히 그 복수전공과 주전공 이것의 융합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균관대와 완전히 평가 기준이 다른 거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설명들을 하시기에는 서강대와 성균관대 둘 다 융합적인 거를 많이 참고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강대보다 성균관대 합격 내신이 훨씬 높거든요. 훨씬까지는 아니고 뭐 한 1점대에서 비교했을 때는 성균관대가 서강대보다 조금 높거든요. 그게 성균관대가 서강대보다 좋아서가 아니고, 그죠? 성균관대가 서강대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고, 서강대가 평가하는 요소랑 성균관대가 평가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죠.
정시 입결을 수시에다가 붙이시면 안 돼요. 정시 점수가 높은 학과라 그래서 수시에서 높지 않고요. 정시 점수가 낮은 학과라 그래서 수시에서 단연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연고대를 만약에 정시로 붙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시로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붙겠죠. 하지만 수시는 그렇지 않아요. 서강대에 맞춰서 쓰면 서강대에 붙을 수 있지만 서강대에 맞춰서 쓴 거를 그대로 중앙대에 옮겨 쓰면 중앙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성한 중경외시를 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소서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그때그때 학교마다 다른 자소서를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요 박스 안에 있는 대학이라도 다 같은 내용을 써서 제출할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힘들겠지만 최대한 학교에 맞춰서 쓰게 하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학생들에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에요. 자소서는 그럼 언제부터 쓰는 게 좋아요? 라고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고3 시작할 때부터 물어봅니다. 3월부터 자소서 언제부터 쓸까요? 자꾸 물어봐요. 자, 자소서를 일찍 쓰면 잘 쓸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자소서를 일찍 쓴다고 잘 쓰는 게 아니고요. 글을 잘 써야 자소서를 잘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글을 되게 잘 써온 학생이에요. 그러면 빠르면 자소서 보름 만에 다 나옵니다. 작년에 저희 반에서 서강대에 갔던 그 학생이 자소서가 보름 정도? 보름도 안 걸렸어요. 뭐 초안 잡고 첫 자소서 나오는 데까지 3일? 4일? 이 정도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글을 좀 잘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만약에 그 자소서를 좀 일찍 적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의 내용을 모른 채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썼던 자소서를 덮어뒀다가 9월에 다시 꺼내가지고 바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되게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3학년 활동이 안 적힌 자소서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3월부터 계속 9월까지 자소서 들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근데 자소서를 6개월씩이나 들고 있을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최저 걸린 학교 써야 되는 학생들이면 최저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무최저고 수시로 끝내겠다라고 한다면 뭐 내신 공부 이외에는 무조건 자소서에다가 올인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생기부가 나와야 생기부를 기반으로 자소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때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입학사정관 선생님들 말씀이면 뭐라고 하시냐면 3학년 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건 이해하니까 활동을 적게 하는 걸 감안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감안한다라고 하는 거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무슨 과를 갈 건지, 내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은 3학년 때 적혀 있어야죠. 그죠? 앞으로 이런 학과를 지망할 건데 그거에 따라서 나는 어떤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그 내용이 3학년 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내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가 얘기가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활동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배운 내용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배우는 거는 이제 3학년 때는 보통 수능 배우니까 수능에서 찾던지 아니면은 스스로 찾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3학년 때 내용도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3학년 1학기 학생부 나올 때까지 자소서를 적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자소서는 3학년 생기부 작성 이후에 시작하시면 돼요. 물론 3학년 생기부를 뭐 선생님들이 다 써주시긴 하지만 뭐 일부 학교는 본인들이 적어서 내는 학교들도 있죠. 이거 적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래 하고 적어주시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자소서가 빡빡해질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2년 동안 활동했던 거를 좀 미리미리 기록해 두신 분들은 자소서를 조금 수월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 2학년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본인들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좀 과정이나 결과나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시고 그것들을 좀 본인들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곳에 기록해 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뭐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자소서 쓸 때. 그래서 그런 것들 기록해 놓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거를
이제 저기 생기부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소서를 먼저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미리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야 본인의 가치관이 나오고 본인이 어떻게 가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건 금방이에요. 자소서를 쓰는 건 5일? 10일? 보통 아무리 못 써도 15일에서 20일 안에 끝나요. 지금 근데 뭐 자소서 쓰는 기간이 아직은 한 30일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쓰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뭘 해왔는지를 정리하는 시기고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자소서를 쓰려고 재료를 구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새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새로 정리를 해보시고 이게 교사 대상 컨텐츠인데 학생들한테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막 석 달, 넉 달 막 미리미리 준비시켜 놓고 나면 나중에 선생님도 지치고 학생도 지쳐요. 예. 야, 너는 왜 석 달을 써도 이 모양이냐? 이 소리가 입 안에까지 막 우물우물 하는데 설마 차마 그런 말은 못 하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막 진이 빠져요. 자소서를 일찍 봐주기 시작하면 자소서 한번 봐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선생님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긴 하시죠. 그래서 최대한 늦게 자소서를 봐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재료 선정하는 작업은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내용 다 끝났는데요. 그냥 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 좀 하면 만약에 글을 잘 쓰고 싶다라고 하면 뭐 제가 국어교사는 아니지만 저는 수학교사거든요. 국어교사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글을 잘 쓰려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뭐 송나라의 구양수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다독다작다상량이라고 하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책을 이렇게 읽어요. 책을 읽으면 요약을 합니다.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토론 동아리가 저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데서 생각해 볼 점이나 아니면은 같이 공감해 보고 싶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책에다 껴놔요. 그러면은 이 책이 항상 모든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그때 펴봐요. 그러면은 이 책이 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그러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 어디 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기억을 소환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독서 활동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그래서 글을 좀 많이 쓰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 애들 보니까 반성문 많이 쓰고 연애편지 많이 쓴 애들이 자소서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끝내는 것보다 글을 써서 내가 생각했던 게 글로 잘 옮겨져서 상대방이 그 글을 보고 잘 알아들을 수 있냐.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편지들 있잖아요. 그냥 펜을 들었어요. 막 주저리주저리 써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죠. 선생님,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이래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잘못된 글쓰기의 대표적인 예죠. 뭐 지금까지 저한테 편지 보내신 분들에 대해서 디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앞으로 글쓰기 연습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쓰고 싶은 내용을 미리 정해두고 개요를 짠 다음에 적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수험생한테도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글을 잘 쓰려고 지금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 시간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천자가 있으면 일단 거의 1.5배에서 2배수 정도 쓰고 줄여 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글이 쫙 줄어들면서 요점만 남아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나는 1500자에서 2000자를 쓸 능력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쓰고 싶은 내용만 먼저 써보세요. 먼저 쓰고 싶은 내용만 먼저 그거 간단하게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점을 계속 밑으로 채워가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샌가 천자가 나와요. 자소서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본편은 여기 3개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학생들이 되게 공감되는 부분들, 교사가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면서 얘 왜 또 이렇게 썼네 라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I need my bed.